어제 꾼 꿈이 오늘 그대로 일어난 적 있으십니까? 잠에서 깼을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꿈이라 여겼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하리만치 현실이 꿈의 장면을 따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친구가 다치는 꿈을 꾼 다음 날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거나 돈이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생기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라 넘길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삶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들에게 꿈은 상상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비추는 예고편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꿈을 가볍게 넘겼다가 꼭 후회할 일이 생겼다고 꿈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크고 작은 탈이 뒤따라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꿈을 꾸면 말과 행동을 한층 더 조심하고 좋은 꿈을 꾸면 괜히 하루를 더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꿈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또 하나의 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우연이나 특별한 재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꿈이 유독 잘 맞는 사람은 전생에 이미 마음과 업을 깊이 다루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되짚으며 보이지 않는 인연의 흐름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흔적이 현생의 꿈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꿈은 흐릿하고 금세 잊히는 반면 어떤 사람의 꿈은 지나치게 또렷하고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유독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들의 꿈은 현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그런 꿈을 두려움이 아닌 복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꾸어온 꿈들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흔적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꿈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같은 밤을 자고 같은 꿈이라는 형식을 경험하는데도 그 여운과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침이 되면 꿈을 모두 잊어버리고 누군가는 사소한 장면 하나까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이상하리만치 현실과 겹쳐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꿈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차이를 의식의 층위에서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가지고 있으며 그 깊은 곳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낮 동안에는 이 의식이 현실의 소음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잠에 들면 그 가림막이 사라지며 마음의 깊은 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꿈이며 꿈은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의 결을 그대로 비추는 장면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꿈이 같은 깊이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늘 바깥을 향해 있고 생각이 거칠게 움직이는 사람의 꿈은 파편처럼 흩어집니다. 반면 평소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살피는데 익숙한 사람의 꿈은 비교적 정돈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분명하고 장면이 선명하며 때로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감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미래를 마친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남들보다 먼저 느낀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일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천천히 다가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상황이 조금씩 만들어지며 마지막에야 사건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바로 이 중간 과정을 감지합니다. 아직 현실이 되기 전의 기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의 방향을 꿈이라는 형식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꿈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위독하다는 꿈을 꾸면 단순한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장소와 얼굴, 감정까지 또렷하게 남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실제로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특별한 능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마음의 습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생에서 이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말과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자주 되돌아보았던 사람일수록 의식은 세밀해집니다. 그 세밀함은 한 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에도 감각의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타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앞에서 스스로를 먼저 단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감각은 언제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들 중에는 이 민감함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들도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알고 더 먼저 느끼는 만큼 걱정도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꿈을 애써 무시하려 하고 어떤 이는 의미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미 보이는 흐름을 외면하려 할수록 그 인연은 더 거칠게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그 흔적이 지금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들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의 결로 세상을 대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꿈이 유독 잘 맞는 사람들의 전생을 불교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전생에 세상을 급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앞서가려 애쓰거나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데 익숙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감정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 사람은 자연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을 다룬다고 표현합니다. 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각과 말, 행동의 방향입니다. 전생에 이미 이 업의 작용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들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얼마나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지 않았고 함부로 저주하지 않았으며 남의 불행을 가볍게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삶의 태도가 되었고 그 태도는 의식을 서서히 맑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이는 찌꺼기가 줄어들자 감정의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미세한 변화들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잠에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꿈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예지처럼 느껴지는 꿈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인연의 방향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감지한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꿈이 잘 맞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들은 유난히 자신의 일보다 타인의 일이 꿈에 자주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의 모습까지 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즐거운 상상이 아니라 이상하리만치 마음에 오래 남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의 차비의 마음을 깊이 닦았던 흔적으로 봅니다. 차비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밀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생에 이런 자비심을 자주 일으켰던 사람은 의식의 경계가 얇아집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느슨해지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업과 인연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면 그것이 아직 현실이 되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꿈은 구경하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경고이자 부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나쁜 꿈을 꾸고 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괜히 연락을 해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건네고 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이 모든 반응은 전생에 이미 익숙했던 삶의 습관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미리 느꼈다면 외면하지 않았던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꿈이 유난히 또렷한 사람들은 전생에 강한 서원을 세웠던 경우가 많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서원이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은 깊은 다짐입니다. 전생에 그들은 자기 복만을 빌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게 해달라, 중생의 괴로움을 먼저 느끼게 해달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맡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마음을 세웠습니다. 이런 서원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의식 깊은 곳에 남아 다음 생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이들은 이유 없이 예민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꿈이라는 형태로 점점 구체화됩니다. 장소와 사람, 상황이 갖춰진 채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피해야 할 징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전생에 수행을 쌓았던 사람일수록 꿈을 절대적인 예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쁜 꿈을 꾸었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음과 행동을 정돈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분노를 줄이며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합니다. 좋은 꿈을 꾸었을 때도 들뜨지 않고 감사함을 키우며 그 복이 오래가도록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꿈이 잘 맞는 것은 선택받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책임이 따르는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느끼는 만큼 더 바르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면 꿈은 흐려지고 의식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삶을 정돈하는 데 쓰면 꿈은 점점 맑아지고 삶도 함께 안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잘 맞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전생의 업과 서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꿈들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어떤 전환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특징은 꿈을 꾼 뒤 몸과 마음의 반응이 유난히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잠에서 깼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아 하루 종일 그 여운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기분 좋은 꿈을 꾼 날에는 큰일이 없어도 마음이 안정되고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꿈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의식 깊은 곳에서 실제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꿈이 끝났는데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마음이 한번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면 몸이 따라 움직이고 그 반응은 결국 현실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은 이 연결고리가 특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괜히 위험한 약속을 피하게 되고 평소보다 말을 아끼게 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실제로 나쁜 일을 피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꿈이 맞았다고 말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미 많은 선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 맞았다는 말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해진 미래가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꿈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보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쁜 꿈을 꾸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복이 저절로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경고처럼 새기고 조언처럼 활용합니다. 누군가와 갈등하는 꿈을 꾸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더 조심하고, 사고가 나는 꿈을 꾸면 그 시기에는 이동을 줄이며 위험한 선택을 피합니다. 이렇게 삶을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꿈은 점점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수행을 쌓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일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 일어날 일을 맞이하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렸습니다. 그들에게 꿈은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고 삶을 조율하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말과 행동을 정리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썼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적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쉽게 떠벌리지 않고 괜히 특별한 존재로 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수록 마음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쏟아내는 말이 많아질수록 업이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전생에 이미 이 이치를 체득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고 대신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꿈의 상태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흔들리면 꿈도 함께 흐려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꿈은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장면은 사라지며 핵심만 남습니다. 그래서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꿈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이 맑게 드러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을 다루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전생을 넘어 이어졌고 지금도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들은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끝을 향해 갑니다. 다음에서는 이 꿈들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꿈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이 유난히 선명해지는 시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선택을 앞두었을 때, 혹은 오래된 인연이 바뀌려는 시점의 꿈은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전환되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바뀌려 할 때 의식은 그 변화를 현실보다 먼저 감지하고 꿈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깨닫습니다. 꿈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의 방향이 옳은지,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의 해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꿈이 남긴 감정을 살핍니다.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이유를 돌아보고, 특정 인물이 반복된다면 관계 속에 남은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사고나 상실의 꿈은 삶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꿈은 그 수행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다만 꿈이 잘 맞는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민한 의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꿈은 왜곡되고 두려움이 커지면 혼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균형입니다. 꿈에 집착하지도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나쁜 꿈은 마음을 정돈할 기회로, 좋은 꿈은 감사함을 키우는 계기로 삼을 때 꿈은 삶을 돕는 조언이 됩니다. 전생에 수행을 쌓았던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바르게 쓰기 위해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꿈이 맑아졌을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 지금의 삶을 어떻게 다듬고 있는가입니다. 꿈이 잘 맞는다는 것은 미래를 훔쳐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또렷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에 가깝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인연의 흐름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느꼈을 뿐입니다. 그래서 꿈은 언제나 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늘 현재의 마음에 닿아 있습니다. 전생에 수행을 쌓았다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감정의 흔들림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자주 돌아보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여러 생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며 현생에서는 꿈이라는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독 꿈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각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꿈이 경고처럼 느껴질 때는 마음과 행동을 정돈하라는 뜻이고, 꿈이 따뜻하게 다가올 때는 지금의 방향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응답하는 태도입니다. 꿈이 건네는 신호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전생의 서원과 업은 이미 당신 안에 남아있지만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펼칠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잠자리에 들 때 꿈을 억지로 붙잡거나 해석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동안의 마음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말을 조금 줄이고 분노를 한 템포 늦추고 누군가를 향한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꿈은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선명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고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꿈이란 결국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맑아질수록 삶 또한 함께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전해졌다면 이 영상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고요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작은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 문장을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신호를 소중히 여긴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꿈을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라보는 약속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정돈과 따뜻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